한무철이 이미자에게 내민 합의 이혼서. 공항에서 30억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한무철의 모습에 이미자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혼 서류를 내민 한무철을 보며 이미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돈 다 날리고 집안 망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한무철은 이미자의 분노에 담담하게 대응했다. 이혼 서류는 진짜 이혼이 아니라 위장 이혼이야. 내가 빚쟁이들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 이젠 이 집까지 빚쟁이들이 노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 척하고 당신 명의로 한 이 집을 지키려는 거야. 이미자는 기가 막혔다. 당신 정말 한심하네요. 지금까지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부족해서 이제는 가짜 이혼까지 하자고요? 이게 무슨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서우와 한태아도 이 상황을 보며 경악했다. 한서우가 말했다. 아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와서 엄마랑 위장 이혼을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무철은 답답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내가 빚쟁이들 때문에 어떤 재산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도 집이라도 지켜서 가족들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어? 한태아는 고개를 떨구며 앉았다. 저도 사기당했어요. 제가 믿었던 선배가 코인 투자금 다 들고 스위스로 도망갔어요. 저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이미자는 한태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대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된 거니? 이미자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사업만 망했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텐데 당신 바람까지 피웠잖아. 서우와 태아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무철을 바라봤다. 한무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오해야. 나는 장미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이미자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다. 거짓말 그만해요. 내가 다 봤어요. 당신이 장미랑 만나는 거, 그리고 그 술집 드나드는 거도. 한무철은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아니야, 그건 사업 얘기를 하러 만난 거였어.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미자는 더 이상 한무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동안 나도 의심만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 서류까지 들이미니 확실해졌네요. 당신은 정말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한서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한태아도 실망한 표정으로 한무철을 바라봤다. 아빠,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한무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냥 그 사기꾼 놈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을 뿐이야. 한무철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정말 장미와 아무 일도 없었어.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라고. 이미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요. 위장 이혼이고 뭐고 진짜 이혼합시다. 나도 이제 지쳤어요. 한서우가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할 거예요. 한무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미자를 바라봤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장미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이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더 이상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진짜 끝내요. 한무철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서서히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게 되었다. 태아가 한무철을 잡으려 했지만 한무철은 뿌리치고 말했다. 엄마 잘 챙겨라. 이제 내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가 다 망쳐버렸으니까. 한무철이 집을 나가고 난 후 이미자와 서우, 태아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이미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태아가 이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일단 집은 지키자. 그래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잖아. 아빠 말대로 이 집이라도 지켜야 버티지. 한서우가 말했다. 저도 일자리를 구해서 도울게요. 한태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제대로 된 일을 찾을게요. 이미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너희들이라도 있으니 위로가 된다. 한편 집을 나온 한무철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 규태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규태는 한무철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한무철은 피곤한 표정으로 규태를 바라봤다. 규태야, 나 집에서 쫓겨났어. 가족들이 나를 의심을 하고 있어. 규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의심이라니?
무슨 의심? 한무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집사람이 그 장미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규태는 한무철을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무철아, 오해는 곧 풀릴 거야. 내가 가서 해명해 줄게. 일단 건물들 팔리면 다시 안정 찾고 하나씩 해결하면 돼. 한무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일단 대원 빌딩은 내 명의로 돌려놓고 천천히 팔도록 하자. 한무철은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기꾼 한 놈 때문에 평생 일군 자신의 모든 재산이 잃게 생겼고 가장으로서 지켜왔던 가족들의 신뢰마저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에 정말 죽고 싶었다. 무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규태야, 나 다시 시작할 거다. 전부 정리하고 일단 새로 출발할 거야. 규태는 그의 말을 듣고는 측은한 생각에 힘주어 말을 더했다. 그래 무철아, 너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내가 도울게. 그리고 재수씨한테도 내가 잘 말해줄게. 한무철은 고마운 표정으로 규태를 바라봤다. 그래 고맙다. 말이라도 힘이 된다. 아무튼 남은 건물 정리되는 대로 연락 줘. 나 가볼게. 규태가 붙잡듯 물었다. 근데 어디로 가냐? 집에서 나왔다면서? 한무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집 앞에 빚쟁이들이 진치고 있어. 그리고 식구들도 나 별로 반기지도 않고 그냥 당분간 혼자 지내면서 정리도 하고 머리도 식히려고. 이에 규태가 말했다. 혹시 마땅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가자. 민용이 병원 입원 중이라 민용이 방 비어있으니까 당분간 지낼 수 있을 거야. 이 와중에도 혼자 지낼 곳을 고민하던 한무철은 돈 쓰는 게 아까워 바로 받아들였다. 그래 규태야. 고맙다. 그럼 당분간 신세 좀 지게. 너무나 염치없고 뻔한 무철이 다운 행동의 순간 측은지심이 사라져버렸지만 규태는 본인이 먼저 제안한 일이다 습습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실을 나와 규태의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이해숙은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장미가 치킨집으로 찾아왔다. 이해숙은 장미를 보자 한눈에 알아봤고 곧 얼굴이 굳었다. 장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해숙은 경계하며 말했다.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남편 말로는 그냥 한번 본 관계일 뿐이라던데. 장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분 보러 온 건 아니고요. 한무철 오빠 아시죠? 이 건물 주인이라고 하시던데. 갑자기 묻는 무철에 대해 또 한 번 의심하듯 경계하며 해숙은 장미에게 대들듯 목소리에 힘주며 말을 했다. 네, 알긴 합니다만 무철 사장님을 그쪽이 왜 찾아요? 장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걱정돼서요. 한동안 저와 연락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에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직접 와봤어요. 해숙은 기가 막혔다. 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길래 호칭도 오빠라고 부르고 걱정된다며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가깝긴 해도 근황까지 잘 몰라요. 궁금하시면 직접 가보세요. 나가셔서 돌아가면 한무철 사장 사무실이니까. 장미는 해숙의 말에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해숙은 장미가 나가자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아무리 봐도 여시 같은데 한 사장이 완전히 걸려든 것 같네. 에휴. 우리 미자 불쌍해서 어쩌냐. 쯔쯔. 그날 저녁 한무철은 이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이따 사무실로 좀 나와. 빚쟁이들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 이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이따 봐요. 잠시 후 만난 두 사람. 한무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급한 마음에 생각한 거였어. 근데 변호사 말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대. 그래서 그 생각은 접었어. 이미자는 한무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관계를 서류 한 장으로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미자의 말에 무철도 동의하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당신 정말 장미씨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또다시 장미에 대해 의심하는 말에 한무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미자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맹세해. 나는 당신 하나만 사랑했어. 장미는 장 대표 놈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접대하면서 몇 번 본 것뿐이야. 결백하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동안 믿지 않았던 미자에게 무철은 정말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이 붉어지면서까지 하소연하듯 해명했다. 이미자는 한무철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알았어요. 일단 믿어볼게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풀려 화제를 현안으로 돌려묻는 미자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한무철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우선 남은 건물 팔리는 대로 외곽에 가족들 보금자리 다시 만들고 당분간 방법을 좀 연구해 볼 거야. 그리고 나만 당할 수 없잖아. 그 놈부터 잡아야지. 이미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아도 사기를 당했대요. 그 아이도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한무철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닮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닮네. 아빠로서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했으니 나도 할 말이 없지. 이미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보, 우리 가족이 괜찮을까요? 한무철은 이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럴 거야.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만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미자는 한무철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알았어요. 이 위기부터 빨리 탈피해요. 애들도 저도 할 수 있는 건 힘을 보탤게요. 무철과 미자는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하듯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한무철은 모처럼 가족들과 마주 앉아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을 했다. 한무철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너무 아니라고 무모하게 행동했어. 이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니 내가 꼭 다 돌려놓을게. 잠시 동안만 참고 인내해줘라.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한무철의 말에 동의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무철 가족은 이제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